안녕하세요. 도라인 성형외과 조재호 정유석 김윤근입니다. 오늘은 디플레인 안면거상합니다. 제가 좀 있으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면 좋습니까? 디플레인 안면거상. 많이 처지신 분, 그리고 이제 많이 처지지 않았는데도 여기 이제 팔자주름이나 여기 자울이라고 하잖아요. 자울, 그리고 이제 여기 불독살 많은 분들, 이런 경우에 디플레인 안면거상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기 자울이란 말이 요새 진짜 많이 써요. 일반인들도 그냥 자울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디플레인 안면거상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굉장히 학술적인 얘기예요. 디플레인이라는 말이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면서 해부학적인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스마스 안면거상 그러면은 스마스를 약간 분리해서 스마스만 당기면 이게 딱 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스 밑으로 들어가면은 안면신경이 노출이 바로 되기 때문에 안면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높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여겨지고, 안면거상을 하시는 분들이 안면신경 손상을 가장 두려워했었거든요. 겁나게 무섭죠? 그렇죠. 손상 딱 되면은 바로 얼굴이 딱 변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돌아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디플레인이라는 개념은 15년 전부터 그런 개념이 이제 만들어져 왔는데, 정확하게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입니다. 해부학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신경이 지나가는 층하고 스마스하고 중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얇은 층이 있더라. 얼굴은 5개의 플레인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예, 있네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플레인이 딥플레인인데, 그 딥플레인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4개의 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5번째 플레인이라고 딥플레인이 나왔는데, 거기를 박리해서 들어갔더니 밑으로 신경이 붙으면서 손상을 주지 않고 멀리까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박리를 할 수 있더라. 요즘은 그 플레인을 따라서 박리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면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멀리까지 박리를 하니까 당겨지는 정도가 강해져서 효과가 좋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되게 심오한데. 층이 3개만 돼도 정신이 하나 없는데 5개 중에 맨 밑에 있는, 저는 그게 D플레인인 줄 알았어요. 알파벳 D, A층, B층, C층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정 원장님 수술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보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무서워하세요. 무시무시한 수술 맞습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거는 수술하는 의사만 무시무시하고요. 수술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 높고 행복한 수술이죠. 결과는 좋은데 정말 시간 많이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아주 복잡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플레인 안면 거상을 할 때 줄기세포를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모든 수술에 줄기세포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흉이 적게 남는다든지,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박리한 부위에 흉이 남다 보면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고, 여태까지 저는 신경손상을 주진 않았지만 만에 하나 수술하다가 이제 신경을 조금이라도 손상을 줬다 했을 경우에 약간 손상받은 신경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으면은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부작용도 막을 수 있고. 멍이나 붓기도 빨리 해결을 해주고. 그렇죠. 줄기세포는 뭐 수술할 때 쓸 수만 있으면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아까 수술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얼마나 아픈지. 수술하시고 나면요, 하루 정도 막 되게 아파하세요. 아파하는 이유가 수술한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요. 수술하고 나면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하고 그래도 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혈을 다 하려고 하지만은 미처 못한 지혈 때문에 부분적으로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해놔요. 붕대로 얼굴도 감고 머리도 이렇게 감고, 이 머리를 감아놓은 붕대 때문에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압박에 의한 두통. 그래서 하루 정도는 좀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살짝 압박을 좀 해놔야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저희가 치료할 때 압박했던 붕대는 다 풀어드리고요. 가볍게 이제 드레싱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안 아프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는 불편할 수 있다. 그렇죠. 세수나 식사 같은 이런 일상생활은 언제쯤 가능한 건지. 세안은 3일째 정도면 가능해요. 대신에 막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적셔서 이렇게 가볍게 닦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하게 스크러빙 하는 거는 실밥 뽑고 한 2, 3일 후에 가능합니다. 식사는 당기는 방향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방으로 당기긴 하지만, 그래도 상방으로만 당겨지는 게 아니라 외측으로 좀 당겨지거든요. 입이 약간 이렇게 됩니다. 옆으로. 속 안에 있는 쪽을 강하게 당기다 보니까 입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붓기 심한 시기 한 일주일 정도는 부드러운 음식 드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 지나면 정상적인 식사 다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씹다 보면은 상처가 벌어져서 흉이 많이 남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피부만 당기는 안면 거상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스마스 거상뿐만 아니라 이 디플레인 거상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조직을 당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겉에 피부는 우리가 이제 봉합한 부위에 텐션이 가해지지 않게 봉합을 하기 때문에 입을 움직이고 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상수술을 받았지만 보톡스나 필러 같은 뿌티 시술은 언제 가능할까?
한 달이면 가능할 겁니다. 예, 한 달 정도 되면요. 얼굴에 붓기나 이런 게 80% 이상 빠지거든요. 가능은 하지만 안면거상까지 하고 굳이 필러를 주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상당 기간은 없죠. 적어도 한 5년 동안은 얼굴에 손 안 대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거는 권해드려요. 우리가 안면거상을 하더라도 피부의 톤이나 탄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면거상을 하더라도 피부 탄력이나 톤을 개선하는 시술 같은 것은 꾸준히 받아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서 또 줄기세포가 작용을 그렇죠. 하죠. 줄기세포 치료 꾸준히 받으시면 피부의 탄력, 텐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됩니다. 오늘은 D플레인이 아니라 D플레인 안면 거상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